지 애미 닮아서 머리 나쁜 건 약도 없다더라. 쯧쯧. 새엄마는 제 죽은 친엄마까지 들먹이며 저를 회사에서 내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바보처럼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회의실 문이 닫히고 저 혼자 남게 된 그 순간 제 눈빛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새엄마가 앉았던 회장 의자에 앉아 전 세계를 향해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할게요. 저 여자 지옥으로 보냅니다. 지난 10년 월가에서 전설로 불리던 투자의 귀재가 드디어 바보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1챕터 그림자의 선전포고. SJ그룹 본사 42층 대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면 상석에는 민서희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오른편에는 친아들 강민석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끝자리 모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에 강도준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조용히 하고 여기 좀 보세요. 오늘 바쁜 분들 오라고 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저 돈만 까먹는 애물단지 미래전략실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불렀어요. 민서희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의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하락 곡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아주 가관입니다. 투자에서 벌기는커녕 마이너스 12%를 까먹었어요. 게다가 새로 벌린 사업은 10개 중 8개가 망했습니다. 이게 실장이라는 작자가 회사 돈 가지고 장난친 결과란 말입니다. 민석이 비웃음을 흘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잖아요. 차라리 은행에 꼬박꼬박 넣어두는 게 나았겠네. 아이고, 내 돈 아까워라. 이사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서희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안건 올립니다.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미래전략실 당장 폐쇄하고 책임자인 강도준 이사 옷 벗기겠습니다. 해임 찬성하는 분 손 드세요. 1명, 2명, 3명.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의 이사 중 14명의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서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결됐습니다. 강도준 이사,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짐 싸.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형님, 이제 마음 편하시죠? 골치 아픈 회사 일은 똑똑한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집구석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쉬세요. 아셨죠? 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도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서희가 서류를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민석이 민서희와 나란히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형이 저렇게 순한 양처럼 물러날 줄은 몰랐네요. 쯧쯧. 저 칠칠 맞은 멍청이가 뭘 할 수 있겠니? 태어날 때부터 골골대고 머리도 나쁜 놈인데. 지 어미 닮아서 아주 맹에 빠졌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도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정적만 흘렀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문 옆 벽면에 부착된 전자 패널을 조작했습니다. 삐삐삐.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이 회의실 중앙을 가로질러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서희가 앉았던 회장석에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매립된 통합 제어 패널을 열어 능숙하게 버튼들을 눌러댔습니다. 정면에 대형 스크린 3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뉴욕, 런던, 홍콩 3곳의 트레이딩 센터가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속 수십 명의 트레이더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스터 KK,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대기 중입니다. 도준이 회장석 앞에 부착된 마이크 스위치를 켰습니다. 유창한 영어가 마이크를 타고 세계 화면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자, 다들 잘 들어라. 작전명은 블랙스완이다. 목표는 SJ그룹이야. 우리가 가진 돈 전부 쏟아부어서 SJ그룹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여. 지분 20% 채울 때까지 멈추지 마라. 알겠나? 뉴욕 트레이딩룸의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Yes, sir. 알겠습니다, 보스. 즉시 쓸어 담겠습니다. 화면 속 트레이더들의 손가락이 일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테이블 위 태블릿을 집어들자 실시간 매수 그래프가 붉은색 선을 그리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비 오던 밤, 어머니의 싸늘한 시신과 민서희의 웃음소리. 호호. 이제 내 엄마는 없어, 도준아. 넌 혼자야. 도준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해임 통지서를 집어들어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이크, 이제부터 내 목소리만 나갈 거야. 당신들 다 죽었어. 그 시각 민서희의 집무실. 최 실장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지만 민서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아직 회의실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냅둬. 그 멍청이가 뭘 하겠어? 구석에 처박혀서 질질 짜고 있겠지. 신경 꺼.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42층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0년간 월가에서 800억 달러의 제국을 건설한 투자의 귀재 K가 바로 그녀의 바보 같은 의부자들이라는 진실을. 제2챕터 보이지 않는 손. 이틀 후 SJ그룹 본사는 아침부터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재무팀장 박준혁이 민서희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정체불명의 투자회사 블랙스완이 이틀 만에 우리 계열사 지분 8%를 매집했습니다. 민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8%? 이틀 만에? 당장 비상경영회에 소집해. 배우를 밝혀내. 하지만 1시간 후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민석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추적이 안 됩니다. K맨 제도를 거친 페이퍼 컴퍼니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민서희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돈을 쓰든 사람을 쓰든 무조건 찾아내. 그날 저녁 도준의 집. 식탁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서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준을 쏘아보았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냐? 아니요. 머리가 아파서 방에만 있었어요. 도준은 손을 떨며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민석이 비웃었고 민서희는 혀를 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 11시가 되자 도준은 후드티와 청바지로 갈아입고 창문을 넘어 이태원의 낡은 건물 지하로 향했습니다. 비밀 작전실. 형광등 불빛 아래 도준이 헤드셋을 끼고 런던의 제임스와 통화했습니다. 민서희가 비자금을 숨겨둔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세탁 증거를 확보했어. 인터폴과 금융당국에 익명 제보하고
차명 대출 채권을 전부 매입한 뒤 즉시 상환 요구를 넣어 사흘 후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민서희의 비자금 법인들을 급습했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서희는 경악했습니다. 내 비자금 루트를 아는 건 이사 몇 명뿐이야.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민서희는 이사들을 의심하며 내부 감사를 시작했고 그룹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 실장은 이 혼란 속에서도 도준의 행적을 의심해 사설 탐정을 붙였습니다. 사흘 뒤 탐정이 건넨 사진과 녹음 파일, 낡은 건물로 들어가는 도준과 유창한 영어로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 최 실장은 경악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그 병약한 도련님이. 최 실장은 증거가 담긴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민 회장에게 보고할 생각에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3챕터 뱀의 혀. 다음 날 아침 본사 지하 주차장. 최 실장이 차에 타려는 순간 운전석에 앉아 있는 도준을 발견하고 흠칫 놀랐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최 실장님, 제가 누군지 알게 되셨군요. 최 실장이 뒷걸음질 치며 주머니 속 USB를 움켜쥐자 도준이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최 실장이 5년간 하청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127억 원의 뒷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 자료가 검찰로 갈지 영원히 삭제될지는 실장님 선택에 달렸습니다. USB를 주시면 이 파일은 사라집니다. 최 실장은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도준은 그 자리에서 USB를 부러뜨려 밟았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은 민 회장 곁에서 제 눈과 귀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특히 계열사 합병건에 대한 내부 문건을 제게 넘기세요. 최 실장은 민 회장에게 도준 도련님은 도박장에 있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고 그날 밤 합병 조작 문건을 도준에게 전송했습니다. 도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SJ물산 주식을 선제 매입하고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완벽해. 어둠 속 모니터 불빛을 받으며 도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서희의 모든 계획은 도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제4챕터 폭풍 속의 등대. 일주일 후 민서희는 도준 친모의 유품을 싹 다 태워버리라 지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도준은 빗속을 뚫고 소각장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의 사진과 일기장은 이미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타다 남은 사진 한 장을 움켜쥔 도준. 그때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상에는 전직 탐사보도 기자 이하윤이 서 있었습니다. 민서희의 잔인한 처사를 증거로 남기고 있었어요. 하윤은 1년 전 SJ그룹 비리를 추적하다 해고당한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도준에게 자신이 찍은 이태원 작전실 출입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보 연기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민서희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공조해요. 도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정체와 10년간의 준비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심을 확인한 하윤은 결정적인 정보를 내밀었습니다. 민 회장의 이중 장부 원본이 스위스 추리의 은행 대여금고에 있어요. 도준은 자금과 지원을 약속했고 하윤은 민서희를 법정에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 소각장 앞에서 손을 맞잡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윤은 다음 날 스위스로 출국했고 도준은 주머니 속 사진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끝납니다. 제5챕터 왕의 귀환. 한 달 후 주주총회 당일.
민서희가 강민석을 후계자로 지명하려던 순간 대강당 문이 열리고 검은 수트를 입은 도준이 등장했습니다. 저 강도준은 SJ그룹 지분 23.7%를 확보한 최대 주주 대리인임을 선언합니다. 도준은 스크린에 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위임장과 함께 스위스 현지에 있는 이하윤을 실시간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윤이 금고에서 꺼낸 이중 장부 원본과 비자금 약정서가 화면 가득 비치자 주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민서희가 발악했지만 도준은 가차없이 민 회장과 강민석, 공모 이사들의 해임안을 발의했고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 도준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9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 민서희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준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대가입니다.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세요. 도준은 회장석에 앉아 주주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제6 챕터 무너지는 성. 취임 후 일주일 도준은 경무에 시달리던 중 평소보다 심한 두통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의 혈액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비소와 탈륨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정부 김순자가 민서희의 사주를 받아 3년간 도준의 음식에 독을 타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서희는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준이 죽으면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며 병원에 청부업자까지 보냈습니다. 이하윤이 몸을 던져 청부업자를 막아냈지만 도준은 의식불명 상태였고 민서희 측 잔당 이사들은 이를 틈타 권한대행 선출을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도준 회장 해임 및 권한대행 선출 표결 강행. 하윤은 절망적인 공고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7챕터 벼랑 끝에 사투. 그날 밤 하윤은 경찰과 함께 가정부 김순자의 방을 샅샅이 뒤져 민서희의 옥중 지시 쪽지와 독극물 병을 찾아냈습니다. 김순자의 자백까지 받아낸 하윤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도준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전신마비 증세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이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오전 9시예요. 당신을 해임하려 해요. 도준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이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영권을 잃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이사회 당일 민서희 측근이 권한대행을 선출하려는 찰나 링거를 꽂은 도준이 휠체어를 타고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하윤이 들어와 김순자의 자백 영상과 민서희의 살인 교사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 미수입니다. 도준의 일갈에 여론은 뒤집혔고 민서희 측근 이사들은 전원 해임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도준에게 임직원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8챕터 새로운 아침.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주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민서희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수의를 입은 민서희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도 발악하지도 않았습니다. 휑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그녀는 항소 포기각서에 지장을 찍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졌어. 그 시각 스위스 루체른의 한 요양병원. 창문 너머로 알프스의 만년설이 보였습니다. 도준은 테라스에 앉아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3개월간 그는 뼈를 깎는 해독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몸속에 쌓여있던 독은 빠져나갔고 마비되었던 신경들도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서울행 비행기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말에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일주일 뒤 SJ그룹 본사 대강당.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도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SJ그룹 대표이사직을 사임합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도준은 옆에 서 있던 전문 경영인 CEO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제왕적 총수 체제의 종말이자 새로운 SJ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어 도준은 또 하나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딴 강현주 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 이사장으로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준 이하윤 씨를 모시겠습니다. 단상에 오른 하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고했던 언론사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아 명예를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강현주 재단은 기업의 부패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해고당한 내부 고발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한강공원.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준과 하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화려한 수트가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그날 기억나요? 빗속 소각장에서 처음 만났던 날. 하윤의 말에 도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전 복수에만 집착하다 괴물이 되었을 겁니다. 당신이 절 구했어요. 아니요. 도준 씨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하윤이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준은 그녀의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년간 K라는 가면을 쓰고 차가운 모니터 앞에서만 살았던 그에게 이 온기는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복수도 끝났고 회사도 안정됐잖아요. 하윤의 질문에 도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행복이요.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웃고 떠드는 거. 당신과 함께. 도준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강변 산책로를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어둠이 내린 도심 속에 SJ그룹 본사 건물이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욕망의 성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준과 이하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휴, 정말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그 악독했던 새엄마가 결국 죗값을 치르고 바보인 줄만 알았던 막내 아들이 보란듯이 회장님이 되어 복수하는 모습.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호통칠 때는 제 10년 묵은 체증이 다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꽃피는 봄이 오듯이 모진 시련 끝에는 이렇게 좋은 날이 꼭 찾아오나 봅니다. 도준 씨가 이제는 아픈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역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사시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날도 있으시겠지만 도준 씨처럼 뚝심 있게 버티면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시원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마음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